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뭐 필리버스터도 계속 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또 법 하나 이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또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까지 예. 그대로 나를 꼬박 세고 있다가 네, 이제 나와서 이제 언급을 하는 중입니다.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네, 과방위원이시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미디어 투기 위원장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사법이라든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이런 것들에 다 연관이 되어 계시고요. 네. 심지어 또 필리버스터는 3시간 10분이나 하셨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좀 어떠셨습니까? 3시간 10분은 아주 적은 이렇게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4시간 내지 6시간씩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바로 뒤에 청문회가 있어서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고 또 그 전날 또 날을 샜기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해서 3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 예. 해보니까 네.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복잡 미묘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원래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당이라든가 소수정파의 일종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좀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또 다른 반대 토론이 시작이 돼서 김현 의원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요, 이게 네.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닷새째인데 아무리 네. 뭐 무제한 토론이라지만 저렇게 강제 종결 투표를 해버리면 또 끝나버리는 거고 법안 처리하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좀 무의미하다 네,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어서 예. 이거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법안이 지금 하는 어떤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가. 그래도 최소나마 단 한 분의 국민께라도 이거 설명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무의미하다까지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네. 여기서 주어진 시간 내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충분히 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국회에서도 많이 토론한 과정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네. 방송법이 4가지나 되다 보니까요. 정확히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많으셔서 좀 네. 짧게 방송법, 이 방송사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시는지 짧게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선 첫 번째로 방송법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과는 조금 무관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예. 번째는 이 방송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공평하게 객관성 있게 전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방송에 대한 법은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즉 방송국의 경영, 편성, 예산 이런 것들 좌우할 수 있는 사장을 뽑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국의 사장은 방송국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사회 지배구조를 민주당과 민주노조 언론노총이 유리한 사람으로 포진시키자 이런 뜻에서 이 방송법을 개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런 유리한 대로 방송 사장을 뽑기는 이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의도하는 대로 방송을 일종의 선정기구로 전락시킬 수가 있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그 법을 막기 위한다 그러면 이 법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개정하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란 지배구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지금에서야 갑자기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버렸죠. 그런데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바꾸기 전에 예.
방송국의 주인이 사실상 국민이거든요. 이 네. 바꾸기 전에 그럼 공영방송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영방송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법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논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의 헤게모니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방송법을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거나 이런 발언하는 걸 다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송 3법이야말로 본인들 정파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런 설명으로 좀 이해를 하면 네. 되겠죠?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 그러면은 예. 지금 일련의 어떤 전국적 상황들이 저희들이 방송을 소위 말해서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어떤 뭐 전국의 무리수라든가 이렇게 집권 여당으로서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MBC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뉴스라도 특정 정파나 유리한 그런 구도로 뉴스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또 그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임명된 MBC의 방문진 이사들의 행태 그리고 네. 그로 인한 경영진의 임명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임기가 다 되고 교체가 되면은 결국 자기 사람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에 닥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지연시키고 예. 또는 이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모르게 좀 오해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론 전술을 쓰는 그런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을 통해서 어쨌든 법안 통과까지는 못 막더라도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에게 이 법이 좀 문제점을 알리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보자면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요. 이제 거대 야당이 법안을 상정하면은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강제 종결 표결을 한 다음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예.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이게 한 5가지 과정이 예. 무한 반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좀 막을 방법은 진짜로 없는 건가요? 정말 놀이공원의 무관궤도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요, 뭐 아시다시피 소수를 무시한 전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항상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합의와 협의를 가지고 다수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법을 추진하고 무리한 어떤 정파적 행동을 강행하다 보니까 자꾸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 와서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17명째 탄핵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을 움직이는데 이 정도 탄핵을 17명씩이나 오르내린다 그러면은 정부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행정은요 이렇게 탄핵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그 행정의 공백에 대한 문제는 그 부담은 국민들이 오롯이 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행정은 어느 특정 정당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몫은 오로지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 직무정지를 위해서 정파적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행태를 무한 반복하고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임명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네. 뭐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이게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런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내성적으로 민생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송법 같은 정쟁유발법은 좀 뒤로 무르고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치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방문진 즉 MBC의 사장이 결정하는 방문진 이사들을 입맛대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시키고 또 임명시키고 또 탄핵시키고 이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올바른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이제 여야 간의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요. 예. 이게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이틀도 모자라서 사흘까지 청문회를 했었는데 심지어 대전 예. MBC까지 찾아가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뭐 직접 빵까지 사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코미디 같아가지고요.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청문회죠. 예. 이런 청문회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3일 동안 하는 것도 무리해서 지금 현장 검증까지 해서 예.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전을 또 비난 여론전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는 그런 꼼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청문회 기간 중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 보시는 분은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 공영방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인사청문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내구조가 문제가 있다, 뭐 사상에 문제가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2.12 사태는 뭐냐,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엇박지르듯이 그렇게 단순한 사고로 강행하는 그런 질문들만 난무했고, 네. 더군다나 내구조에 대한 운운은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에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청문회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네. 뭐 3, 4일간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만은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사 검증이 아니라 거의 체력 검증이었고 뭐 인내의 검증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인사청문회 자체에 존폐까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뭐 현안 네. 질의 때 한번 또 불러서 또다시 이진숙 뭐 그때는 뭐 위원장이 된 상태일 텐데 네. 또다시 좀 뭔가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예. 같아요. 뭐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인사청문회가 5일간 되는 겁니다. 5일간 되는 거고 어떤 경우라도 이인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게 되면은 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적 절차라든가 행정적 결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새겨두기 위한 일종의 낙인 찍기 행동들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 하는 전략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 탄핵을 반복하면서 아예 방통위 기능은 마비시켜버리는 게 낫다. 뭐 이런 네. 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죄를 뿌리자는 심사죠. 예.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많이 있고 탄핵을 시켜서 또 직무정지가 되면은 그만큼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친야 성향이 아닌 사람들로 임명되는 것을 좀 지연시킬 수 있고 그것이 또 잘못되면 뭐 최장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탄핵 정국을 유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정 그 유지된 자기 사람들로 유지되는 MBC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정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예. 최민희 위원장이나 김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네. 민주당 내에서도 과방위원들 몇 면을 보면 좀 강성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좀 겪어보시니까 좀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뭐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커다란 장벽을 많이 느낍니다. 예. 뭐 보시면은 뭐 직접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떠나서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이야기 드리고 평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김현 의원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 청문회에 대한 본질 그리고 정치에 대한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뭐 그대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자 정청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민희 뭐 위원장이요. 예. 예. 뭐 그런 비유까지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과연 저게 국민을 위한 정치냐 아니면은 본인의 욕심과 입신을 위한 정치냐 또 아니면 특정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려는 정치냐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우리가 정부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깨뚫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진짜 민생이 뭐가 중요한지 이걸 먼저 깨닫고 그렇게 청문회와 앞으로 과방위 활동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아직은 뭐 당대표 비서실장 정도 인선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당직 예. 인선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예. 보니까 정점식 정치기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뭐, 지금 당면한 문제가 거대 야당과의 이런 대결 구도,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사실 당내에 그 기운이 모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 당 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납득하기 힘든 구도로 가게 되면은 당내는 사실 급잡을 수 없는 갈등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과 더불어서 당정 간에 뭐 균열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수면하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드러나 있습니다. 상처가 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약으로 치료할까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연구로 바를까 이런 즉 봉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적 인선도 그 연장선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좀 들어보면 정점식 예.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을 때는 당내에 좀 예.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는 지금 상황을 전쟁 중이라 봅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들을 아무런 문제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저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뭐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뭐 네. 정점식 위원장보다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만은 네. 더 훌륭하고 또 당원들이라든가 국힘의원들에게서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정책위원장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때는 뭐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안 쳤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좀 정책위 의장 역할 못한다 이러면은 이게 또 다른 네. 또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뭐 예.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원내 예. 현안 같은 거에서 좀 키를 잡고 상임위 뭐 운영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주도적인 예.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 거죠. 예, 저는 뭐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도 예.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를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런닝메이트라서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는 당을 본인의 철학과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손발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원팀입니다. 네. 같은 한 배를 탔고 공동 운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사람을 하든지 간에 그 손발을 맞추게 하는 것 또한 지도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넓게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큰 지도자로서의 또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좀 친윤계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검찰 뭐 선후배 예. 기수를 따지자면 한동훈 대표보다도 좀 많이 많이 선배이고 선배죠. 예, 이러다 예, 보니까 예. 근데 예. 한 대표가 앞으로 뭐 본인의 임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예. 어떤 이제 팀으로 같이 일을 하기엔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부담될 수도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거는 좀 뭐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왜냐 그러면은 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같은 이제 검찰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친윤계고 뭐 이렇게 이걸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소통도 할 수 있는 사이고요. 예. 깊은 얘기까지 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건으로 갈라져 있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봉합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윤, 비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걸 거론하는 것도 좀 금기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정진식 의원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좀 포용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또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남은 임기 동안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걸 요구하고 또 그것을 또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어쩌면 친하면 친한 사이입니다.
같이 그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만 마음만 맞는다 그러면 더 좋은 조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네. 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국회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필리버스터 본회의장에 좀 들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오늘 2시에 이제 인사청문회 채택과 관련돼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마 그 전체적 회의에서 어저께 현장 답사했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법값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답사를 했다 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뭐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서 예.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국회에서도 좀 상당히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이상희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